사람의 기억은 때로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덜어는 저주가 되기도 한다. 모든 걸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건 고통이며 그 모든 걸 잊고 산다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이었다. 그날의 기찬, 그날의 재인,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채 기억과 망각의 경계선에 놓여 있었다. 그리고 마치 운명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하듯 그 경계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. 도윤은 병원 근처 작은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. 어느새 해가 저물었고 골목은 어두웠다. 그는 평소처럼 천천히 걷고 있었지만 어딘가 낌새가 이상했다. 인기척이 느껴졌고 본능적으로 몸을 돌리려던 그 순간 몇 명의 불량배들이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그를 덮쳤다. 뭐야 이 자식들. 도윤이 저항했지만 무자비한 주먹이 얼굴로 날아들었다. 그리고 이어지는 발길질, 삐걱거리는 철문 소리, 누군가의 짧은 비명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었다. 그들이 그를 노린 이유는 단 하나였다. 입 다물라는 경고. 그러나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.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그 사람은 도윤이 단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얼굴이었다. 당신이 여기 왜? 도윤은 피로 얼룩진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봤다. 그 사람은 말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불량배들을 바라보았다. 그리고는 단호하게 외쳤다. 그만둬. 그 한마디에 불량배들은 흠칫하며 뒤를 돌아봤다. 그 사람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오며 도윤의 몸을 가로막았다. 이 사람 손대지 마. 그 뒤엔 내가 있어. 도윤은 혼란스러웠다. 아니, 어쩌면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목소리, 그 말투 모든 것이 익숙했다는 사실이었다. 그 무렵 윤희는 평소처럼 약을 정리하고 있었다. 그러나 갑작스레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녀의 모든 일상을 무너뜨렸다. 고객님, 지난달 화재보험금 수령 관련 확인 전화드립니다. 윤희는 순간 어리둥절했다. 네. 제가 화재보험금을 수령했다고요? 네. 화재보험에서 지급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 그럴 리가요. 전 그런 보험 가입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. 윤희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. 머릿속은 백지장이 되었고 손에 들고 있던 약 봉투가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다.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? 화재보험금? 언제? 누구 이름으로? 왜 자신도 모르게? 하지만 진실은 너무도 교묘하고 추악했다. 화재를 빌미로 노숙자와 보험 설계사가 짜고 윤희의 명의로 몰래 보험을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는 것이었다. 그녀의 서명은 위조됐고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돈을 본 적이 없었다. 세상에. 윤희는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다. 자신도 모르게 이용당했고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그저 말문이 막혔다. 한편 자영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방을 서성이고 있었다. 그 수첩을 내가 분명히. 그녀의 기억은 점점 흩어지고 있었다. 치매가 서서히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고 자영은 그런 자신을 인식할 수 있을 만큼은 아직 명료했기에 그게 더 끔찍한 일이었다. 그 수첩은 어디에 놔뒀더라 아냐. 내가 가져왔었는데. 하지만 진실은 그 수첩이 자영이 기찬의 집에 왔을 때 무심코 흘리고 갔다는 것이었다. 그리고 그 수첩은 기찬이 몰래 주워 자신만이 볼 수 있는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고 있었다. 그 안에는 규철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비밀들이 있었다. 숨기고 싶었던, 묻어두고 싶었던 과거의 민낯들이. 그 시각 제이는 기찬의 차에 올라 도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. 그녀는 예쁘게 다듬은 머리칼을 넘기며 조용히 말했다. 혼자 가는 것보다 남편과 함께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. 기찬은 순간 입꼬리를 올렸다. 그녀의 남편이라는 단어에 미세한 기쁨이 번졌지만 동시에 가시처럼 찌르는 이질감도 느껴졌다. 진짜 남편은 도윤이어야만 했다. 하지만 지금 그녀의 기억은 기찬을 선택하고 있었다. 도윤과의 만남 장소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. 그의 얼굴은 피멍이 선명했고 팔에는 멍자국이 있었다. 그 모습을 본 제이는 놀란 얼굴로 다가갔다. 도윤 씨 괜찮으세요? 그녀는 손을 뻗었다. 그러나 도윤은 그 손을 피하지도 잡지도 않았다. 대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기찬을 바라봤다. 두 분 참 보기 좋네요. 이렇게 손잡고 다니시고 감정까지 잃으신 건 아니었나 봐요? 기찬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. 그게 무슨 뜻이죠? 도윤은 한쪽 입꼬리를 올렸다.
확인하고 싶었습니다. 정말 제인 씨가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지. 근데 두 분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정말인 것 같네요.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그 특유의 여유로운 말투로 의미심장하게 말을 이었다. 스릴 넘치시겠어요. 누가 진짜 아내일까 궁금하네요. 기찬은 그의 말을 이해하려 했지만 그 속내는 너무도 미묘하고 불안정했다. 그리고 그 시선에서 느껴지는 건 질투나 원망이 아닌 기이할 만큼의 체념과 관찰자적 거리감이었다. 도윤은 마지막으로 제인을 바라봤다. 그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. 그 눈빛에는 낯섦과 어색함, 그리고 어딘가에 묶여있는 듯한 안개가 피어 있었다. 제인 씨, 기억이 안 나도 상관없어요. 하지만 언젠가는 다 떠오를 겁니다. 그날의 냄새, 목소리, 그리고 사랑. 그 말을 남기고 도윤은 천천히 자리를 떠났다. 기찬의 차로 돌아오는 길, 제인은 창밖을 응시하며 조용히 물었다. 저 사람 나한테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나 봐요? 기찬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다. 아니야. 거짓말이야. 지금 당신 옆엔 내가 있잖아. 그 말에 제인은 살짝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.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거짓은 담겨있지 않았다.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. 하지만 그녀의 무의식 어딘가가 그 말을 받아들이기를 망설이고 있었다. 머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은 여전히 누군가를 향한 갈망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.